오늘도 당근에서 정크를 한번 찾아보자. 정크. 이게 뭐야? 포켓 TV? 화면 나오는 것 안 나오는 것 섞여 있습니다. 관심이 10이나 있네. 휴대용 TV 5개. 그래, 이거다.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제가 얼마 전 이 게임기어 TV 튜너를 이용해서 여기 AV 단자에 미니 PC를 HDMI to AV 컨버터를 이용해서 연결해서 넷플릭스를 보는 쇼츠를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우연인지 어쨌든 이 콘텐츠를 계획하고 있던 상황에서 엄청난 전국적으로 물품이 올라오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당근에 휴대용 아날로그 TV 정크 세트가 올라오다니, 와, 이건 뭐 이베이에도 이 정도로 올라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엄청난 정크가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포장도 정성스럽게 싸주긴 했지만 이게 네, 이 정도면 뭐 양호합니다. 네, 정말 정성스럽게. 아마 완충제가 조금 부족해서 위에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만 이 정도면 정말 꼼꼼하게 포장을 해서 보내줬습니다. 야, 당근에 이런 게 올라오다니. 카시오 LCD 컬러 텔레비전 TV7700. 와, 이건 더 큰데. 필립스. 이건 어떻게. 우와, 이 기믹이. 와, 예전에는 참 이런 기믹들이 참 좋았는데. 필립스 퍼스널 컬러 텔레비전. 이거는 FM, AM도 나오기 때문에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단자도 많고. 자, 두 번째 필립스. 세 번째 시티즌. 시티즌이 뭐죠? 게임기어 TV 튜너와 비슷합니다. 보시면 옆에 돌리는 것도 그렇고 뭔가 게임기어 TV 튜너와 비슷한 것 같은 시티즌. 네 번째, 뭐 사진에서는 그렇게 어떤 게 들어있는지 확인 안 해봤는데 이것도 시티즌이네요. 재팬 CBM 코퍼레이션. 시티즌이라는 회사가 있었나 봅니다. 일본. 그런데 이게 다 배터리가 들어가는 건데 한번 배터리 넣어서 테스트 좀 해보시지 왜 노 테스트로 보냈는지 좀. 네, 배터리만 넣어서 그냥 보면 되는데 몇 개 되는지 정상 구동 확인을 하나도 안 했다고 하니까 조금 불안하긴 한데, 뭐 그래도 이렇게 많은 거를 뭐 얻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흔치 않기 때문에 카시오 이렇게 5개의 아날로그 TV 세트를 받았습니다. 게임기어까지. 네. 색깔도 어떻게 또 다 비슷합니다. 뭐 이 휴대용 TV가 있을 때 이런 제품들 정말 비싸고 그래서 이런 거 살 엄두도 못 냈었는데 그때는. 네, 그래서 제가 이 제품들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뭐 다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오지는 않고 그냥 이베이 같은 데 파는 거. 시티즌 제품은 상당히 많이 풀렸는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뭐 $10, $20 그 정도 되는데 이 제품도 그렇습니다. 뭐 $20. 근데 이 제품이랑 이 제품은 그렇게 흔치 않은 제품이고 뭐 위키라든가 이런 정보가 안 나오는데 요 카시오 TV7700 요것만 정보가 나옵니다. 93년 제품이라고 하네요. 거의 3년 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뭐 배터리만 넣어보면 되겠죠. 되는지. 다 AA, 거의 다 AA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참 배터리 먹는 괴물들이었. 예전에는 진짜 밖에서 TV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었겠지만 집에서 이런 거 볼 때는 대부분 어댑터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댑터로 사용을 많이 했겠죠. 과연 이 아날로그 TV들 작동이 몇 개나 될지. 카시오. 이것도 4개죠, 배터리가. 자, 과연. 뭔가 화면이 나오는데 네, 뭔가 애매한데 일단은 AV가 되는지 가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요 게임기죠. 여기에 AV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제품 일단 켜고
이어폰 익스터널 안테나. 요거는 AV 입력이 안 되네요. FM 라디오도 없고, 아날로그 방송 VHF 방식 2, 4, 5, 6, 7, 11, 13. 요거는 이제 종료된 지 13년이 지났죠. 물론 디지털 방식의 TV 방송은 DMB, 옛날 가지고 있던 핸드폰의 DMB로도 아직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프라다폰 쇼츠에서 한번 보여드렸었죠. 네, 어쨌든 요거 아쉽네요. 상태 상당히 좋았는데. 요 밑으로 해야 이걸 뺄 수가 있는데, 예전에 배터리 기기 많이 쓰던 시절에는 요거 라디오랑 카세트 같은 데 많이 있었죠. 두 번째, 시티즌. 정체불명의 TV 시티즌. 예전에 요 휴대용 TV 같은 거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전에 이런 거 써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 이제 두 번째, 시티즌. 근데 일단 불길한 게 이 소리도 안 난다는 거. 소리가 칙 소리가 나야 되는데. 자, AV 인. 소리가. 이게 소리가 나는데 화면이 안 나. 아쉽네요. 네, 아무튼 요거는 어느 정도 일단 기능은 한다는 거. 나중에 열어봐야 되겠지만. 자, 세 번째, 필립스. 와, 이건 과연 배터리가 몇 개에 들어갈지. 이거 잘 열리지도 않는데. 옛날 제품이라 파손될까봐 힘을 줘서 열지를 못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지금 8개인가요? 후덜덜덜. AV 아웃도 되네요. 와, 이게 진짜 AV 아웃도 되고. 자, AV 인. NTSC 8. 와, NTSC 8 변환도 되고. 근데 이게 지금 켜져 있는 거였네요. 안타깝게도 네, 안 들어오네요. 네, 요것도 안 되네요. 아쉽게도. 자, 그 다음에 다른 시티즌. 자, 이게 모델명이 조금 다르죠. ST0050, 이거는 555. 요게도 나중에 나온 거겠죠. 네, 요번에는 잘 하겠습니다. 이게 왠지 접촉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소리가. 뭔가 되는 필인데 요거는. 근데 이건 또 AV 입력이 없네요. 이건 또 얘는 있었는데 더 후에 나온 모델이 그게 없는지. 디스플레이는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뜯어서 봐야죠. 디스플레이 호환 되는지. 소리도 나고.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이건 이어폰이라 당연히 안 되겠죠. 왠지 다 안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이제 한 개 남았는데, 요거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작동이 됐죠. AV2는 없었는데 소리도 나고 화면도 나왔으니까 요거는 살아 있는 건데. 자, 카시오. 오씨, 깜짝이야. 부러진 줄 알네요. 자, 요거는 과연. 요것도 오디오 비디오 입력이 있네요. 자, 과연. 이게 안 되면. 화면도 작동하고. 볼륨이 이게 최대였네요, 지금. 자, 그러면 한번 게임기를 켜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반대인가요, 혹시 단자가? 반대네요. 그럼 화면. 혹시 모르니까 4극으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3극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서. 네, 아쉽게도 안 되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티즌 먼저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단자 없는 이 제품,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추출해서 여기 이식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뭔가 게임보이 같은 그런 구조네요. 요런 것도 비슷하고 복잡한 구조는 아닌데 뭐 딱 봐서는 콘덴서 터진 것도 없어 보이고. 자, 일단 뭐 요거 열어봐야 되겠죠. 요 안쪽에 디스플레이 모양이 어떤지. 요 액정만 이렇게 분리해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건 액정 전원이고 화면 정보가 오는 케이블인데, 일단 이 제품 ST05 요것도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사가 두 개밖에 없네요. 이야, 상당히 요게 플라스틱 구조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나사 두 개로 딱 체결되게. 오, 안 나오는데. 이거는 전원이 이 케이블로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케이블로는 좀 전원 공급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데, 완전 다르네요, 구조가. 네, 여기는 좀 콘덴서가 터진 것 같죠. 아무래도 이렇게 기판 색깔이, 네, 요게 형광등처럼 비춰서 이제 TV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전압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주의 써있죠. 하이 볼테지. 이게 또 여기가 다 납땜이 돼 있네요. 정말 수리하기 별로 안 좋게 만들어져서.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콘덴서 요거 24개, 25개, 요거를 일단 구할 수 있나 확인해 보고, 구해지면 한번 납땜을 도전을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말아야죠. 자,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방송도 안 나오고.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레고 게임보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2.4인치 AV 디스플레이인데 이 사이즈 2.2인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게임에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 덮으면 안에 라즈베리 파이를 넣는 것이 아니고 그냥 디스플레이만 딱 넣어서, 배터리와 디스플레이만 딱 넣어서, AV이기 때문에 AV 입력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개조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아주 옛날 TV 느낌도 나면서 휴대용으로 게임도 즐길 수 있고, 뭐 이렇게 개조를 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이제 콘덴서를 한번 구해보고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카시오. 분해가 쉽지가 않네요. 와, 이게 좀 안 빠지네요. 야, 분리가 진짜 이쪽을 먼저 분리해야 되는군요. 여기에 나사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열리는 건데, 요거는 안테나 때문에 안 빠지는 것 같은데. 이게 배터리 단자와 연결이 돼 있어서, 일단 뭐 이렇게 보시면, 네, 휴대용 기기인데 이렇게 퓨즈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고전압이 발생한다는 거고, 게임 기어 수리 및 개조하는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여기서 상당히 높은 전압이 발생해서 휴대용이지만 배터리 소모가 상당히 빠르고 열도 많이 나죠. 그리고 이렇게 퓨즈도 이런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 자, 뭐 요것도 사실 고장 날 거라고는 콘덴서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콘덴서 수명 때문에 고장 나는 거기 때문에 요것들만 다 교체해주면 이것도 정상 작동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너무 많죠. 뭐 일이 좀 많아지긴 할 것 같은데, 그 외에 고장 난다면은 이제 이 빛을 쏴주는 이 형광등 같은 요게 고장 날 텐데, 일단 빛은 나왔기 때문에 요거 고장은 아니고. 자, 요것도 한번 콘덴서, 근데 종류가 많아서 여기 100이라고 써 있는 거는 뭐 100 마이크로 패럿일 테고,
뭐 47, 이것도 47.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형에 손상이 있지 않는 한은 거의 콘덴서 고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롬칩이 날아가는 건데, 뭐 이런 거는 사실 펌웨어 구할 수도 없고, 이런 IC가 고장난 거는 뭐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 어쨌든 요것도 이제 한번 콘덴서 교체해 보도록 하겠고, 뭐 딱 봐도 상당히 콘덴서가 많이 터져 보이죠. 뭔가 이런 거 보면 좀 터진 것 같아 보입니다. 누액된 부분은 예전에 제가 게임보이 할 때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딱 붙어 있습니다. 한번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터진 콘덴서 약간 오징어 냄새가 나는데 지금도 딱 그 냄새가 났습니다. 콘덴서는 극소형을 잘 맞춰야 되죠. 이쪽이 마이너스였죠. 이 콘덴서는 제가 똑같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는 47 마이크로패럿에 6.3V. 그렇기 때문에 볼트는 높은 거 써도 상관없고 용량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같은 47이고, 볼트는 높으면 좋죠. 그리고 허용 온도도 높을수록 좋습니다. 마이너스가 위쪽이었죠. 뭐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공간이 널널하기 때문에. 자, 콘덴서를 다 교체한 카시오 휴대용 TV. 자, 과연 일단 아까 전과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RF 되는 기기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게임기 중에는 페미콤이 있어서 페미콤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F 케이블은 짧은 게 거의 안 팔기 때문에 진짜 이 작은 기기에 플레이 하는데도 이렇게 엄청 긴 케이블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페미콤 같은 데 연결하는데 뒷면에 이렇게 돼 있고, 요 RF 케이블을 TV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2극짜리 RF 안테나 어댑터를 연결을 하고. 자, 됐으면 좋겠는데. 자, 게임은 제 페미콤 인생 게임 닌자 용검전 3. 자, 됐으면 좋겠는데. 자, TV를 켜고, 네, 채널을 맞춰야 되겠죠. 소리가 근데 화면이 닌자 용검전 데모화면 소리. 근데 VHF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소리만 화면도 왠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RF 기기를 그러면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또 가지고 있는 RF 기기가 하나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도 또 바꿔야 됩니다. 케이블이, 비디오 플레이어는 양쪽 다 동축 케이블이 들어가는 거라서. 자, 이 비디오 플레이어는 연결하면 바로 화면이 나오죠. 플레이가 안 되고 있을 때도 화면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되는지. 전원을 켜야죠. 네, 전원. 채널 예전에 보통 4번으로 봤었는데, 뭔가 방금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건 것 같은데요. 이거 나온 것 같은데, VHF. 이게 지금 2번인지. 자, 그러면 이제 테이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TV나 케이블 채널 같은 데서 나오는 거 보통 기다렸다가 녹화했었죠. 메탈리카. 자, 과연 모스크바 라이브군요. 이거 진짜 좋아했던 건데. 모스크바 라이브. 와, 이게 뭐야? 아니, AC/DC는 메탈리카 형님들이 나와야 되는데 뒤로 감기. 이거 또 감는 것도 참 오랜만이죠. 감기. 이거 더 빨리 감으려면은 정지하고 이렇게 감으면 됐었죠. 오랜만에 비디오를 플레이 해보는 거라. 자, 과연 메탈리카. 정지 글씨가 나오는군요. 화질 좀 조절해 볼까요? 물론 AC/DC도 좋아하지만 메탈리카로. 자, 그럼 메탈리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크리핑 데스군요. 크리핑 데스.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저작권 때문에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때 그 시절 그 노래를 죽어 있었던 TV 플레이어를 되살려서 들어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고 감동적입니다. 첫 번째로 완벽하게 부활시킨 카시오 TV 플레이어였습니다. 비디오 플레이어도 정말 오랜만에 해보니까 재밌네요. 자, 다음에 TV 모형 카시오. 요거는 나사가 상당히 깊게 들어가 있네요. 상당히 강력하게 체결이 되어 있네요. 예전 카시오 제품들 상당히 결합이 아주 탄탄하게 제품이 아주 부러지는군요. 역시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 정도는 그래도 튼튼하다고 볼 수 있죠. 예전에 토시바 리브레또 이런 거 아니고서는 이 정도는 봐줄만 합니다. 자, 이렇게 플랫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네요. 이것도 이쪽에는 콘덴서는 없는 것 같고 화면 쪽에는 콘덴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또 콘덴서가 사이즈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용량의 콘덴서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도 요 큰 거 요거는 뭐죠? 470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콘덴서 교체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이 다 있어야 될 텐데. 와, 이 누에게 흔적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끈적끈적하죠, 거의. 다 교체를 했습니다. 한 개를 교체를 못했는데 요게 33 마이크로패럿 콘덴서입니다. 제가 이 TV들 수리를 위해서 웬만한 콘덴서들은 다 구매를 했는데 용량 많이 쓰이는 제품들 거의 대부분 다 구매를 했는데 33은 다른 제품에서도 보지를 못해서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종류를 구비를 해놨는데 33이 없어서 일단 테스터로 측정을 해본 결과 이상은 없어서 그냥 사용하는데 안되면은 요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테스터로 측정해본 결과 일단 작동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몇 시간 동안 교체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간섭 때문에 또 세워놨던 거 다 눕히고 작업을 2번씩이나 하느라고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자, 첫 번째 카시오에 이어 두 번째 카시오도 과연 작동이 될지. 걸쇠도 부러지고.
요거는 AV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요 게임기 SF2000 연결할 수 있겠죠. 요것도 RF 단자가 적용이 됩니다. 요건 진짜 다용도죠.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 요거까지 살리면은 정말 보람찰 것 같은데, 요것도 VHF 채널이, AV는 채널이 필요 없죠. AV는 그냥 바로 입력인데, 이상하네요. 못 살린 것인지 이게 반대인 경우도 가끔 있어서. 오! 와, 소리. 화질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자, 맘의 게임. 그때 그 시절 하면 또 요거죠. 레슬링. 이 음량이 조금 잡음이 있네요. 헐크 호간을 또 추모하며 다들 세상에 없는 분들이 됐죠. 와, 근데 화질 진짜 좋습니다. 화질이 네, 진짜 오락실에서 게임하던 느낌이죠. 미스터 퍼펙트. 네. 잡음이 좀 있긴 한데 화질이 진짜 딱 오락실에서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는 김에 하나 더. 메탈 슬러그 X. 야, 이거 이렇게 살려놓으니까 AV 기기 하나만 있으면은 옛날 느낌 나면서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네오지오. 오케이. 재밌네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이게 카시오 기기가 뭔가 내구성이 상당히 좋은 기기 같습니다. 두 번째까지 이렇게 카시오 제품들 두 개 이렇게 복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필립스. 이 제일 거대한 이 제품. 이게 이렇게 큰데 3개, 하단에 3개뿐이 없는지, 이게 일단 하단은 열어보죠. 3개인지 나사가. 여기도 분해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분해돼서 이게 케이블이 분해가 됐네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는지. 자, 뭐 이렇게 해서 분해는 여기 있었군요. 어쩐지. 상당히 분해하기가 까다로운데, 이게 앞선 제품들보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기가 걸려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기판은 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여기 아까 전에 상판처럼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이런 곳, 요 쇠들이 고정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
네, 이 제품은 그래도 뭐 기판도 깨끗하고 콘덴서 터진 흔적도 안 보이고, 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누액이나 그런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상단 하단 기판 상당히 깨끗한데,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게 네, 누가 수리한 게 맞네요. 수리하고 이렇게 글루건으로 바른 걸 보니까 콘덴서가 아마 이쪽에 있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만, 여기 콘덴서가 터져서 요거 교체한 것 같습니다. 요거 교체하면서 콘덴서 제거하면서 여기 접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연결해 준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한번 고장 나서 수리한 흔적이 있긴 하네요. 콘덴서가 고장 났을 이 중에 또 몇 개는 고장 나 있을 수도 있다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요거는 콘덴서 다 교체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외관으로 보기에는 큰 고장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연결해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터리 접촉 단자 고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어댑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댑터는 12V 0.5A 어댑터를 쓰면 되는데, 뭐 그런 건 거의 없죠. 12V 뭐 1A 이 정도 어댑터는 있기 때문에, 자, 요게 맞지 않죠?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마 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 사이즈가 하필 또 젠더 중에 제일 지저분한 예전에 뭐 다른 거에 안 맞아서 제가 잘라낸 건데, 네, 맞죠. 이게 뭐가 LCD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FM이 들어오는데 살짝 들면 꺼지네요. 또 이 정도 위아래 살짝 깨지긴 했네요. 근데 소리가 안 나오죠. 스피커 연결했는데 소리가, 아니면 이게 오디오 출력하는 부분에서 이상이 생긴 건지, 이어폰을 꽂아보면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볼륨인가? 나오네요. 네. 이게 근데 왜 소리가 안 나는지, 정 안 되면 뭐 여기서 오디오 신호 따서 따로 오디오를 만들어서 또 출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뭐 그렇게 오디오 앰프는 만들면 될 것 같고, 이제 TV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 케이블을 한번 여기다가 납땜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사가 여기 있군요. 이게 케이블이 진짜
하다 보니까 이게 요령이 생겨서 조금씩 결과가 더 깔끔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여기서 너무 진이 빠져서 큰일 났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액정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뭔가 나오죠. 와, TV가 이렇게 나옵니다. 소리도 되는지 한번 또 치지직 소리가 또 나줘야죠. 오, 채널도 나오고, 볼륨. 치식 소리는 안 나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게임기 연결해서, 오, AV도 나오고, 뭔가 될 것 같은. 이럴 수가. 이 게임기 챙겨가지고 와보니 이게 죽어 있습니다. 왜 게임기를 가져왔는데 입력을 받아먹지 못하는 거니. 네, 이렇게 액정 표시도 안 나오고 라디오도 안 되고, 잠깐이나마 여기 볼륨 표시도 되고 뭐 AV 인 표시도 나왔었는데, 뭐 부품 중에 하나가 갑자기 고장이 난 거겠죠. 오랜만에 작동하다 보니까. 여기 안 나오는 걸 보니까 IC 칩이라든가 뭐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뭔가 하나가 나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연결하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여기 다 표시도 잘 되고 NTSC 표시, AV 이런 거 다 잘 나왔는데, 여기 진짜 고생해서 했는데 이 제품은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이 IC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 이렇게 비슷하게 탄 것처럼 된 부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 교체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아깝네요. 뭐 라디오도 잘 나오고 TV 화면도 잘 잡혔는데 아쉽습니다. 여기까지. 네, 마지막 시티즌입니다. 입력 단자가 없는 이 제품은 수리해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TV는 볼 수 없어서 요거는 그냥 여기 있는 기판 부품 다 드러내고 2.4인치 AV 디스플레이 집어넣는 그런 튜닝 외에는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요거는 일단 제외하도록 하겠고, 이게 사실 제일 쉬워 보이는 제품이긴 한데 제일 마지막에 둔 것은 이게 보시는 것처럼 와, 콘덴서가 진짜 많습니다. 다 붙어 있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콘덴서들이 다 높이가 상당히 높은데, 와, 이거를 배치를 하려면 거의 높이가, 여기를 딱 봤을 때 거의 높이가 요 정도 수준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와, 이게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 거의 뭐 요 높이죠. 요 높이, 여기 요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높이라서, 와, 이게 제일 쉬울 줄 알았는데 상당히 고난이도라요. 기판도 두 개나 되고. 네, 어쨌든 뭐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뭐 누액이 된 흔적이라든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이쪽은 좀 누액이 있어 보이죠. 이게 또 뒤에 이렇게 돼서, 와, 이게 상당히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뭔가 누액이 된 것 같은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와, 이게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겠는데요. 네,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저도 처음 봤지만 거의 대부분 처음 보셨을 겁니다. 이런 구조. 잘 배치해서 콘덴서 사이즈가 상당히 크지만 그냥 다 갈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진짜. 자, 여기가 닫혀야 되는데, 네, 그럭저럭 닫히는군요. 과연 될지. 자, 마지막 시티즌. 과연 뭔가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밝기 조절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 그러면 AV 인이 되는지.
원래 이거였죠. 아, 소리는 나는데 화면이 네, 요거는 뭐 액정 자체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액정 자체가 고장나서 요거는 지금 기능은 살아난 것 같은데 액정이 문제네요. 작동되는 액정만 연결하면 바로 될 것 같은데 정말 어렵게 몇 시간 동안 콘덴서를 교체해 가지고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네요. 자, 요 시티즌 요 제품을 한번 보면 요 제품과 액정이 호환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거의 요 상태로만 나왔었죠.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시티즌까지 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아주 색다른 정크 제품 복원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거의 열흘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제 영상 중에서도 상당히 긴 제작 기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휴대용 아날로그 TV 플레이어 정크 복원기였습니다. 거의 이런 제품들 30년 정도 된 제품들이죠. 제가 20대 때 나왔던 그런 제품들인데 뭐 그 당시에는 써볼 일이 거의 없었고 그 이후에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부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고 그런데 우연찮게도 당근에서 이걸 발견해가지고 저도 처음 써보는 거고 내부 구조도 잘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열어보고 그리고 콘덴서 구매하고 이런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자, 뭐 콘덴서만 교체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시티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예 LCD가 고장난 것 같고 요걸로 어떻게 교체를 해볼까 했는데 아마 열어서 이 액정판 자체를 납땜해서 옮기면 어떻게 영상 받는 그런 회로는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거기까지는 해보지 못했고 요 필립스 제품 요거는 진짜 아쉬운 게 이 화면까지 다 나오고 AV-IN까지 나왔는데 게임기 가질러 간 새 이게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처음에도 사실 이게 좀 껐다 켜졌다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좀 불안하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한번 게임기 화면까지만 보여주고라도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게임기 연결하기 바로 직전에 사망을 해서 뭐 정말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갔는데 요것도 사실 콘덴서 전부 다 갈아보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요거는 그런데 제가 TV와 연결하는 그 필름 납땜하고 나서 지쳐가지고 도저히 저거는 할 엄두를 못 냈고 그러고 카시오 제품들 2개 복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두 제품 하나는 RF만 입력되고 이 제품은 RF, AV 둘 다 입력되는 제품. 화면도 훨씬 크죠. 요거는 아마 SF 2002 3인치니까 요건 2.8인치고 요게 3인치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요런 게임기로 게임하는 것과 또 다른 맛이죠. 완전 예전의 그런 TV 화면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 이렇게 2개 2.5개 복원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성공. 자, 그래서 복원 영상에서 빠질 수 없는 나눔. 요번에는 요 두 제품. 요거는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열어서 액정을 진짜 이식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요것도 콘덴서 한번 갈아보고 그리고 요 두 제품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되고 정말 요거는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하실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요 두 제품 나눔으로 드리도록 하겠고 그동안은 랜덤으로 드렸는데 요번에는 원하는 제품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청합니다 하고 1번, 2번입니다. 1번 휴대용 TV 플레이어, 2번 TV 모양 TV 플레이어 그래서 1번, 2번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고 요번에는 진짜 필요하신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신청합니다만 쓰면 안 되고 좀 성의 있게 그래도 한 적어도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5줄 이상 1번, 2번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예전에 추억 이야기 뭐 이런 거 아무거나 써주셔도 됩니다. 뭐 TV 플레이어와 상관 있는 이야기도 좋고 없는 이야기도 좋고 그냥 아무 옛날 얘기 써주셔도 되고 아무튼 뭐 내용 자체는 보지 않는데 그래도 성의 있게 써주신 분들만 추첨해서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영상 찍는 것도 오래 걸렸고 편집도 오래 걸리고 러닝 타임도 엄청 길었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